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빠밤.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원전을 다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기원후 삼국시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옷을 다 갈아입고 안경테도 갈아입고 좀 새롭게, 왜 우리가 이제 고대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한 1000년을 배워야 되거든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저도 이렇게 짜잔 변신하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 한번 해봅시다. 자, 삼국시대를 배워볼 텐데요. 내가 이 옛날에 드라마, 아니 저 개그 콘서트인가 그걸 봤는데 거기에 약간 그 바보 연기를 하고 나왔던 맹구가 있었어요. 맹구가 있었는데 내가 아주 잊지도 못해. 그때 삼국시대 백제, 고구려, 신라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지를 맹구가 알려줬어요. 근데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 저걸 저렇게 한다고? 강도가 나타났어. 그 강도가 맹구한테 딱 칼을 들이는, 난 너를 죽일 수 있어. 그런 거야. 그래서 맹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제, 신라가 그리야? 민망해. 네. 충격적이었어요. 백제, 신라고 그려? 야, 이거 평생 잊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네. 민망해. 그냥 웃자고 한번 해봤어.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백제, 신라고 그려! 다시. 자, 먼저 이 백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고구려입니다. 먼저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네. 고구려부터 먼저 볼 텐데요. 고구려는 이 주몽이 세웠습니다. 그 건국신화를 보면요, 주몽의 아버지는요 해모수,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고요. 엄마는 하백의 딸이에요. 유화라고 하는데, 하백은 그 물하자 해가지고 바다예요, 바다. 예, 물의 신이야. 그의 딸, 그 유화. 엄마가 유화입니다. 아빠는 해모수고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하늘과 바다가 만난 거예요. 와, 엄청나죠? 예, 그러다가, 이 유화가, 땅으로 옵니다. 땅으로 왔는데, 그 유화를 거두어들인 사람이 부여의 금화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좀 이렇게 기이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방에다 내뒀는데 이상하게 햇빛이 그 유아한테만 이렇게 쏘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는데 옮기면 또 그걸로 햇빛이 따라오고. 네. 결국 그러다가 이걸 낳죠. 알을 낳습니다. 네. 사람이 알을 낳습니다. 네, 그 알을 깨고 나온 게 누구다? 그 알 딱 버렸더니 또 그 동물들이 또 막 이렇게 막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결국 거기서 이제 사람이 나오게 됐죠. 그게 누구다? 그게 바로 주몽이에요. 와, 주몽 대단하죠? 주몽은 아빠가 하늘, 엄마가 바다, 그리고 알에서 태어나온, 와, 그리고 동물들이 다 보살펴줬던 그런 정도가 돼야 나라를 세운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제가 앞서 단군이어서 이야기했지만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무언가 하늘을 믿는 그 부족과 바다를 믿는 부족이 결합해서 뭐 이게 고주몽의 어떤 역사와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던 주몽이에요. 신기합니다. 특히 이 활을 잘 쐈다고 하죠. 그래서 부여를 탈출해가지고 바로 고구려를 세웠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고구려, 가슴만 들어도 막 웅장해집니다. 그 만주벌판을 마구 말을 달렸던 그 철갑 기마병의 나라 고구려, 와우.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짜릿짜릿합니다. 그죠? 자,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볼게요.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지만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전성기. 이 전성기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 과정이 있다. 당신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좀 성공하고 싶죠? 근데 성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엄청난 힘든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성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한 모습만 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재석 씨 보세요. 우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돈도 많이 벌고 있잖아요. TV도 엄청 잘 나오잖아요. 인기도 엄청 많잖아요. 원래부터 그랬을까? 아니요. 정말 배역이 없어가지고 진짜 돈을 한 푼도 못 벌어가지고 힘들었던 그 옛날 시절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의 모습만이 여러분 전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성공하고 싶으시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예,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의 전성기, 광개토 태왕, 장수왕, 와우! 그런데 여러분들 고구려도 그 전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역사고 그게 인생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2세기, 3세기. 자, 요게 2세기, 3세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2세기라고 하는 것은 100년대. 예를 들면 100년대, 105년, 107년, 118년, 190년. 요게 다 2세기예요. 3세기면은 210년, 250년, 270년, 208년. 요게 3세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몇 세기일까요? 지금은 21세기, 2015년, 2017년, 2018년 막 이렇게 21세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세기에서 3세기, 그러니까 100년에서 한 200년 사이라는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바로 이 고국천왕입니다. 이 고국천왕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진대법이에요. 이 고국천왕이 이제 좀 마을을 좀 이렇게 다녔나 봐요. 다녔는데 너무 그 배고픈 백성들, 굶어 죽는 백성들을 본 거야. 그러자 이 고국천왕이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힘든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하자.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이 고국천왕이 바로 당시 재상했던 을파소를 시켜가지고 바로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시행토록 하라라고 명을 내리죠. 그래서 을파소가 만들었던 법이 바로 이 진대법. 이 진대법이 뭐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출해 주는 거예요. 대출. 돈을 빌려주는 거야. 구휼하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옛날 농사를 지을 때는요. 언제 곡식을 수확을 해요? 가을에 하잖아요. 그죠? 그럼 가을에는 먹고 살 수 있겠죠. 근데 요 곡식이 언제쯤 똑 떨어지냐면 바로 봄. 봄 되면 왜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요. 너무 배고파. 가을에 수확했던 게 이제 딱 떨어지는 거야. 바로 요때 정부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 곡식을 빌려줘가지고 요 시기를 버티게 하는 거야. 그리고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면 그때 다시 갚도록 하는 제도. 네, 이걸 바로 진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 요걸 통하면 백성들이 또 굶어 죽지 않을 거네요. 그죠? 이런 방법들을 이 고국천왕 때 쓰고 있다. 아이고, 고구려도 맨 처음에는요,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 배고픈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네요. 자, 그러다가, 이제 더 힘든 시기가 온다. 4세기. 4세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고국 원왕이 죽어요. 고구려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그냥 기억하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네. 고국 원왕이 죽어. 여러분들 왜 장기 있잖아, 장기. 장기 보면은 뭐 여기 뭐 차도 있고 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막 엄청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죽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있어도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왕이 죽었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망한 거지 뭐. 근데 이 고국 원왕, 고구려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이 왕을 누가 죽였는지 알아? 4세기. 4세기는 여러분들 바로 백제의 전성기였거든요. 고구려가 있고 그 밑에 백제 있잖아. 그 백제의 전성기 이끌었던 왕이 누구였냐면 근초고왕이야. 이 근초고왕이 고구려와 맞붙었는데 이때 이 고국 원왕이 화살에 맞고 죽게 됩니다. 와, 이 백제 근초고왕 장난 아니다. 고구려 왕을 죽였어. 고구려에서 휘청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요 이렇게 힘든 시기가 올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가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무너지면 안 돼. 이때 주저앉으면 안 돼. 이때 눈물 흘리면 안 돼. 이때 버텨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그 뒤에 잘 나가는 시기가 올 테니까. 고구려가 그랬어요. 왕이 죽었으면 뭐 거의 뭐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때 고구려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자, 그러면서 등장한 왕이 있으니 그 왕이 누구다? 그 왕이 바로 소수림 왕. 와, 이 소수림 왕 대단해. 야, 우리 왕 죽었어. 나라 망한 거나 다름없어.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복! 이게 아니라 그때 소수림 왕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다 바꾸자예요. 다 바꾸자. 이제까지 왔던 고구려는 다 잊어라. 이제는 새로운 고구려를 시작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나 너무 힘든 시기가 왔어. 그때 그래 나는 이런 인간이지 뭐. 나는 뭐 이럴 수밖에 없어. 난 늘 그런 거야. 라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나를 잊어라. 이젠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다. 내가 맨날 이 휴대폰 보면서 말이야. 맨날 이렇게 영상만 보면서 시간을 그냥 죽여버렸던 그런 시간 이제 끝! 나 이제 휴대폰, 유튜브 안 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죠, 여러분들. 이제까지 그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소위 예를 들면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맺은 거죠. 오, 대단하죠. 그래야 이런 약속이 있어야, 이런 변화가 있어야, 이런 다짐이 있어야 바로 그 다음 그 고구려의 전성기, 그 잘 나갔던 바로 이 광개토의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광개토의 시대가 그대로 그냥 온 게 아니야. 넓은 만주벌팔 철갑 기병이 달렸던 그 멋진 모습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 봐 앞에 왕 죽었지. 지금 막 뼈저린 지금 이제 뭐 변화를 지금 다짐하고 있지. 이게 얼마나 힘든 시기야. 이게 있으니 광개토의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소수림왕은요 이제까지 모습인 거 다 잊어. 다 잊어. 그래서 율령 이게 법이야. 그렇죠. 새로운 약속. 예, 오늘은 절대 유튜브를 보지 않는다. 네, 오늘은 절대 휴대폰을 켜지 않는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과 법을 정한 거예요. 새로운 법을. 이게 율령이야. 이제 고구려가 나아갈 그 방향에 대해서 정한 것이죠. 그리고 불교. 자, 이 불교는 뭐냐면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종교들이 하늘 믿는 종교, 하늘 믿는 부족, 땅 믿는 부족, 돼지 믿는 부족, 여러 부족들이 다 믿는 게 다 달랐어. 야,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가 돼. 야, 우리 하나가 돼야 돼. 하나로 뭉쳐. 그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 모든 종교를 포용할 수 있는 종교. 바로 불교. 불교로 대동단결. 네. 야, 우리 이제 종교는 불교야. 부처님만 믿어. 라고 하는 불교로 대동단결.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 거야. 이제까지 고구려는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노. 이제 하나로 묶어. 라고 하는 불교로 묶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태학. 태학은 뭐냐면 태학. 이거는 대학.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교. 태학을 딱 세우는 거야. 이 태학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유교. 왕에게 충성하라. 라고 하는 유교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소수림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구려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고구려를 만들어내자라는 그 다짐을 이 소수림왕이 밀어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 오늘부터 휴대폰 안 볼 거야? 어렵지.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네, 그래서 율령, 불교, 태학. 네, 딱 자기 나름대로 율령 법 만들고요. 종교는 다 불교로 통합시키고요. 그리고 왕에게 충성하라 라고 하는 유학으로 이 신하들을 꽉 움켜쥐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달려! 라고 하면서 이제 광개토 시대가 온 겁니다. 야, 뭐 광개토 시대는 뭐 말이 뭐가 필요해. 그 드넓은 영토를 만들었던 이름도 광개토야. 넓을 광자, 개척할 개자, 땅토야. 야, 땅을 넓게 개척한 왕이래.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도 광개토 태왕이 땅을 그렇게 많이 넓혔으면 이름이 광개토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광개토 태왕. 자, 그래서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장수왕이야. 얼마나 오래 사셨으면 또 장수왕이야. 그죠? 이 장수왕이 우리 아빠 짱이야. 우리 아빠 대단한 것 같아. 야, 이거 좀 기념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비석을 세워드려요. 그 비석이 바로 광개토 태왕비. 대박! 광개토 태왕비의 높이
7m에 육박해요. 아니 비석이. 야 그러면 그 비석 뒤에 있는 무덤은 또 얼마나 클까? 고구려 사람들 스케일이야. 고구려 사람들은 여러분들 저 산소 가시면 왜 앞에 무덤 앞에 비석 있잖아요. 비석. 그죠? 그 사이즈 아시죠? 고구려 사람들은 비석을 세운다 하면 그래도 한 7m는 세워야 비석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우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야. 야 7m. 와 난 이게 고구려 분들 한번 만나고 싶어. 이분들의 스케일이 정말 얼마나 큰지. 와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요.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에 있잖아. 발에 그 절 있죠. 절에 가면 그 건물 앞에 석등이라고 있어요. 밤에 불을 피는 그 석등. 발의 석등의 높이도 대략 한 7m가 됩니다. 정말 고구려 발해 사람들은 스케일이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이 달라. 커요. 어쨌건 그런 비석을 딱 세웠고요. 이때는 뭐 그냥 고구려의 전성기지 뭐. 정말 이 한반도에서 또는 만주에서 고구려를 능가할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바로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4세기는 누구의 전성기라고 그랬어요?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왕이 고구려 왕을 죽이는 막 이런 모습이었잖아. 아니,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였습니다.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백제도 혼내주고 신라도 혼내주고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이때 이 신라의 광개토 태왕 시절에 이 신라의 일본이죠. 왜가 쳐들어왔네. 와, 근데 이때 신라가 거의 멸망일보 직전까지 가요. 그러니까 신라가 너무 놀래가지고 당시 이 한반도 만주 일대 최고 1인자 누구였습니까? 광개토 태왕 아니야? 광개토 태왕한테 SOS 도와주세요. 저희 지금 왜가 쳐들어와가지고요. 나라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광개토 태왕이 오케이 하고 군대를 보냅니다. 역시 고구려 군대야. 그냥 단박에 날려버립니다. 왜 깨갱 하고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남해까지 도망가는데 이때 고구려 군대 집요해. 경주에서 왜를 물리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왜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이 왜가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경주에서 그 남쪽에 있는 김해까지 도망갔는데 이때 이 김해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가야, 그 중에서도 금관가야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와, 고구려 군대가 세긴 세. 왜를 추적해가지고 왜를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그 금관가야까지 들어갔는데 이것 때문에 그 잘 나갔던 금관가야가 휘청. 고구려 군대 한번 뜨면 정신을 못 차리나 봐요. 휘청. 그래서 결국 금관가야는요. 그 이후 고구려 군대가 들어온 이후로 어떤 힘도 펼치지 못하고 이후에 조용히 있다가 사라집니다. 자, 어쨌건 그런 이야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에서는 여러분들 광개토 태왕이 어떤 존재야? 와, 거의 뭐 스타지 뭐. 와, 왕이시여 뭐 이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라 귀족들한테는요. 뭔가 고구려 광개토 태왕한테 받은 선물, 귀해 안 귀해? 아유, 이거는 뭐 집안에 가보지. 야, 우리 집에 광개토 태왕께서 내리신 그릇이 있어. 안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뭐 여러분한테 미국 대통령이 그 사인이 들어간 뭐 선물 하나 줬어. 좋아 안 좋아? 야, 미국 대통령이 나한테 준 선물 이거 집안에 가보지 뭐. 그죠? 이때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광개토 태왕의 인기가 폭발. 그래서 여기 호우명 그릇을 보면 이게 호우총이라고 하는 경주에 있는 총은 뭐냐면 무덤이야, 무덤. 이 호우총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이 그릇이 하나 발견됐네. 근데 그 그릇에 뭐라고 써있냐면 밑바닥에 광개토 태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귀족들이 이 죽을 때, 나 죽을 때 내 무덤에 제일 귀한 거 하나 넣어줘. 그럴 거 아니야. 내 인생 살면서 제일 귀한 거 버킷리스트 중 하나 넣어줘. 그럴 거 아니야. 그게 뭐야? 광개토 태왕의 이름이 새긴 그릇. 그만큼 이 당시 5세기는 광개토 태왕이 백제신라 이곳 동아시아에 엄청난 힘을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광개토 태왕의 그 영락 기뻐하라. 예, 아주 영원히 기뻐하라. 뭐 이런 어떤 그 연호, 영락, 이 연호 같은 것도 여러분 사실은 중국 황제만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고구려 광개토 우리도 써야지. 왜 우리 못 쓰는데? 우린 영락이야. 라고 해가지고 탁 썼던 그런 시대. 진짜 가슴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고구려 광개토 태왕의 시대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광개토 태왕,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장수왕도 만만치 않아요. 장수왕도 막 영토를 계속 넓힙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특히 장수왕은요, 남쪽에 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죠. 왜냐면 남쪽 땅이 좋은 땅이 많거든. 네, 땅값이 높은 데가 많어. 이 남쪽이 따뜻하고 농사 잘 지는 그런 곳이니까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도읍을 어디로 옮기냐면 원래 그 압록강 유역의 국내성이 도읍이었거든요. 이 국내성이란 도읍을 남쪽으로 내립니다. 도읍을. 네, 바로 평양. 네, 평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내려와서 이 남쪽 지역 영토를 지금 넓히려고 했는데 이 남쪽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백제와 신라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광개토 태왕은 이제 백제를 좀 혼을 내주는 정도였는데 아들 장수왕은 아버지가 왜 혼만 내주지? 아예 백제 땅을 우리가 좀 갖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수왕이 당시 그 백제 왕이 누구였냐면 그 계로왕이야. 계로왕. 괴로워. 괴로워. 이 계로왕한테 간첩을 보냅니다. 스님, 도림이라는 스님을 간첩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간첩 도림이 뭘 잘했냐면 바둑을 잘 두네. 근데 이 계로왕이 바둑에 거의 미쳐있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로왕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바둑을 잘 두는 그 간첩을 보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낸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이 도림 스님, 바둑을 아주 쫄깃쫄깃하게 두십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거의 계로왕이 이길 것 같은데, 한수를 빼가지고 아쉽게 지는. 그럼, 열받아. 한 번 더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뭐 도박판을 만들다시피 한 거예요. 도박판을. 야, 한 번 더 해. 이겼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이게 지는 거야. 열받아. 야, 한 번 더 해. 근데 이번엔 또 이겼어. 봐, 내가 이겼잖아. 봐, 한 번 더 해. 근데 이번 또 졌어. 뭐, 요렇게 밀당을 해가면서 거의 뭐 계로왕을 미치게 만듭니다. 이러면서 이 도림을 옆에 끼고 있게 되는 것이죠. 너는 나랑 바둑만 둬야 돼. 난 너랑 바둑 둘 때가 너무너무 재밌어. 이렇게 친한 관계를 맺은 이 도림이 이제 얘기하죠.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계로왕 당신과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이렇게 고구를 둘러봤더니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왜 이렇게 궁궐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이게 잘 나가는 나라답게 궁궐 좀 번쩍번쩍하고 좀 이게 왕의 어떤 권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그거 정상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림하고 이 계로왕이 너무 친한 거야. 계로왕이 그 말 듣자 그치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서 전국에 있는 돈과 나무와 사람을 다 들여가지고요 이 한성 서울에 있는 자신의 궁궐을 막 번쩍번쩍하게 만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백성들은 힘들어지고요. 이거 짓느라고 돈 엄청 들어가니까 가난해지고요.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바로 고구려 승려 도림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다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도림은 백제를 떠나지요. 떠나고 고구려의 장수한테 보고했습니다. 장수한테 딱 듣고 지금이다. 공격 개시! 결국 여러분들 계로왕의 백제 한성은 고구려 철갑 기병에 의해서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예. 이런 오락 뭐 이런 거에 빠져들다가는 인생 망쳐. 계로왕이 계로와 하면서 죽었어 결국. 야 계로왕도 죽었어. 예. 칼 맞아 죽어요. 백제 완전히 망해버린 거다 마찬가지야. 예. 너무 오락 좋아하지 마세요. 네. 결국 이 백제 계로왕이 죽게 되면서 그의 아들이 급하게 도읍을 옮깁니다. 뭐 옮긴 게 아니라 뭐 도망간 거죠. 예, 거기 어디였냐면 웅진이에요. 웅진은 지금의 공주. 이리로 도망간 거죠. 아유 진짜 백제 완전히 거의 멸망 직전이었거든요. 자 이러면 장수왕은 막 밀어붙입니다. 막 계속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어디까지 보이냐면 와 이 대한민국 그 정중앙에 있는 충주 있잖아요. 충주 여기에 고구려 비석을 꽝 세울 정도예요. 막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백제하고 신라는 난리가 난 거야. 고구려에다 막 밀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체결한 동맹이 신라와 백제의 동맹, 나제 동맹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여기서 나오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계로왕 너무 이 게임 오락 좋아하다가 결국 완전히 인생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네요. 자, 바로 이런 이야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요 당시만 해도 이 중국이 막 여러 나라로 분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하나로 통일을 했다? 그 나라가 수나라야. 이러면 수나라가 고구려 너무 잘 나가는 거야. 아니, 어찌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짝인데 너희 고구려가 또 하나의 태양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하면서 이 수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수 황제가 누구 양제야. 수양제가 우와, 무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고구려가 대단하긴 대단했나 봐. 적어도 고구려를 치려면 100만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100만 대군이 출발했는데 자, 맨 앞에서 스타트, 출발하고 맨 뒤에 군대가 출발할 때까지 걸린 기간 한 달이 넘었답니다. 군대가 출발하는데 처음과 끝이 출발하는데 한 달이 걸릴 정도야. 100만. 어마어마하죠? 자, 이 엄청난 이 수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의 고구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있으니 그가 누구였다? 바로 을지문덕! 이 을지문덕 장군이 이 수나라 우중문과 맞붙게 되죠. 결과는 바로 살수대첩 대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을지문덕이 우중문한테 수나라 장수 우중문한테 보낸 시가 있어요. 그 보낸 시에 뭐라고 나 있냐면 너 똑똑한 거 안다. 너 잘 싸우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너 분수를 알고 돌아가. 라는 여수장 우중문 시라는 그 시를 써서 탁 보내죠. 이건 진짜 엄청난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맞서가지고 이런 시를 쓸 정도의 그 여유. 대단하죠. 결국 여수장 우중문 시 그거 딱 받고 우중문이 이게 고구려랑 싸우고 너무 버거운 거야. 근데 어쨌거나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뭔가 이게 좀 이렇게 명분이 되겠지. 그래서 돌아가다가 살수에서 제대로 만나가지고 그냥 깨갱! 아주 그냥 전멸을 당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이게 고구려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살수대첩. 대단하죠. 자, 그러다 결국 이 수나라가 이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금방 또 망해. 그 뒤를 이어서 당나라. 야, 여러분들 중국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전성기라고 하면 이 당나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당태종. 당태종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왕, 세종. 그런 느낌으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왕이에요. 황제예요. 당태종은 너무 존경을 받습니다. 그 당태종이 뭐야? 수나라 100만 대군이 고구려를 못 무너뜨렸어? 이건 우리 중국의 자존심이지. 자존심 문제지. 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중국인들이 제일 존경하고 있는 이 당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또 고구려를 침략해 옵니다. 와, 고구려가 대단하긴 해. 그죠? 자, 그런데 당태종이 이 안시성을 돌파하고 바로 수도 평양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웬일이야? 안시성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야, 도대체 우리 이 중국 이 대군들이 이 안시성을 못 넣는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라고 해가지고 안시성이 있으면요. 안시성 앞에다가 흑산을 쌓아요. 역시 중국인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성이 이제 만만치가 않으니까 아예 그 앞에다 흑산을 쌓아가지고 위에서 공격하려고 흑산을 쌓은 거야. 쭉쭉 올라가죠. 예, 거의 뭐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쭉쭉 올라갑니다. 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고구려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점점 그 앞에 흑성이 막 쌓아 올라가는 거야. 오, 대박. 야,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건 공포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쌓아가는 과정에 비가 내리면서 이게 흑산을 갑자기 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토대가 좀 부실했던 거지. 이 흑산이 갑자기 와르르르르 무너지면서 고구려 성 쪽으로 넘어와 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고구려 사람 당사 이렇게 만난 거야. 안녕하세요. 갑자기 만나버린 거야. 이때가 중요한 거야. 다 지금 경황이 없어. 당황스러워. 정신이 없어. 이때 고구려가 먼저 정신을 차렸죠. 공격 개시! 해가지고 바로 흑산으로 넘어가서 흑산을 고구려가 점령해 버립니다. 이러면서 당나라군을 막 전멸하게 만들었죠. 당태종이 여러분들 이때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때 당태종이 화살에 눈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쪽 눈을 이 안대로 가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당태종 일생일대에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이 사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안시성 전투인 것이죠. 여러분들, 당태종이 죽을 때 유언을 했대요. 고구려랑은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고구려랑 싸울 때가 아니다. 얼마나 놀랬으면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당태종이 이런 말을 남겼겠습니까? 고구려는 그런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수나라도 공격하는 걸, 고구려를 공격하는 걸 실패했고 살수집에서 패했고요. 당나라도 안시성 전투에서 패했어요. 이제 넘볼 수 없는 벽이야, 고구려는. 이때 신라 김춘추가 당나라와 협약을 맺죠. 많이 힘드시지요? 고구려는 그렇게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 신라가 좀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요? 당나라는 북에서 치시고 저희는 남쪽에서 치면 협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군수물자 될 터이니 고구려를 한번 무너뜨림이 어떠십니까? 라고 신라가 온 거야. 자, 이러면서 이제까지 당나라, 수나라 단독으로 했지만 안 됐잖아요. 결국 나당연합이 그래서 결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나당연합에 의해서 고구려가 나중에 무너져. 진짜 우리 고구려가 무너져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가 결국 망했지만 그 고구려 뒤를 이어서 부흥운동이 또 벌어집니다. 예, 그 부흥운동이 건모잠, 고현무, 안승. 자, 요 세 사람이 나오면 바로 고구려 멸망 직후 있었던 고구려 부흥운동을 보여주는 건데, 사람 이름 외우기 어렵죠? 건모잠, 고현무, 안승. 저는 이렇게 해서 참, 연, 승 해서 삼연승.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3연승 나오면 3연승. 3연승 하면 고구려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 700여 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건 그 초창기에 많이 힘들었던 시기를 수수림 왕의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그 바꾼 변화의 개혁으로 광교투태왕과 장수왕의 시대가 있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수나라도 물리쳤고 당나라도 물리쳤지만 결국 고구려도 영원하지는 못했다. 나당연합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 이게 바로 고구려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백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백제. 자, 백제를 건국한 사람들은요, 비류와 온조가 되겠습니다. 이 비류와 온조가 누구의 자식이냐? 바로 고주몽의 자식입니다. 네. 고주몽이 이제 그 뒤를 이을 왕자들한테 이제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때 비류 온조가 그 뒤를 이을 줄 알았죠. 그랬더니 갑자기 옛날 그 부여 시절에 고주몽이 사랑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 아들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고주몽이 너가 바로 나의 뒤를 이어라. 그 비류온조가 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비류온조의 엄마가 야 가자. 소선호라는 부인인데 야 가! 하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 원래 이제 비류는요, 어디로 갔냐면 저쪽 인천 쪽으로 갔어요. 인천 쪽으로 갔고, 온조는 한강, 서울 한강 쪽으로 왔었는데, 저쪽 인천 쪽이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농사 짓기가 좀 적합하지가 않았나 봐요. 예, 그래서 결국 거기서는 나라를 세우는 게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 온조 쪽으로 와가지고 합류해서 이 백제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 백제. 자, 백제의 전성기. 특히 백제는요,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백제는 전라도, 충청도 이쪽 나라가 아니야. 백제는 바로 이 서울이야, 서울. 이 서울을 중심으로 출발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백제에 잘 나갔던 그 왕들의 무덤은 다 서울에 있어요. 네, 서울에 있습니다. 특히 이 한강. 좋잖아요. 이 황해 쪽, 서해 쪽, 이 빠져나가는 어떤 길목에 있는 그 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교류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빠르게 선진 문명을 바탕으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던 거야. 성장하다 보니까 전성기도 제일 빨라. 아까 고구려의 전성기는 5세기라 그랬죠.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 굉장히 빠릅니다. 4세기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때 그 4세기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근초고 왕! 와,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구려 고국 원왕마저 죽였던, 고구려 왕을 죽였던, 수나라 당나라도 고구려 왕을 죽인 적은 없어. 유일에 딱 한 번. 그 딱 한 번의 고구려의 흑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다? 그게 바로 백제의 근초고왕이다. 근초고왕의 힘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고구려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왕이 바로 근초고왕. 이 근초고왕은요, 바로 고구려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쪽, 이 동진, 이 동종, 중국이죠. 이 중국 쪽과도 교류를 하고요. 바로 일본 규슈, 이 규슈 쪽과도 일본 쪽과도 교류를 많이 합니다. 이때 이 근초고왕 시대의 전성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문화유산이 뭐냐면 이 칠지도. 칠지도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아마 그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그 일본 만화에 보면 이렇게 로봇들이 이렇게 막 들고 나오는 이렇게 불꽃 같은 그 칼이 있어요. 그게 칠지도 모습이야. 네. 칠지도는 뭐냐면 7개의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칼이라는 의미로 칠지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신감이 장난이 아니야. 이 칠지도를 일본에 주거든. 그 당시는 말이야. 이 당시는 철을 다루는 기술, 이 기술이 첨단 하이테크 최첨단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여러분들 전 세계 반도체 기술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당시는 그 반도체 기술에 필적할 만한 게 뭐냐면 철을 다루는 기술이에요. 철을 녹이려면 엄청난 불, 화력이 필요한데 그 화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이걸 못 만들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철은 강하니까. 근데 일본은 그 당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백제는 그걸 만들 수 있거든. 백제가 일본한테 그 칼을 준 거야. 근데 거기다 딱 새겨. 그냥 글씨를 딱 새기는 거야. 뭐라고 새겼냐면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이 자신감. 너 이거 봤어? 이제까지 이런 거 없거든? 이거 우리가 줄게. 이 잘난 체 이거 어떡할 거야? 그만큼 근초왕의 시대는요, 자신감이 있었던 시대예요.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이거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거야. 어때? 기분 좋지? 이게 칠지도예요. 이게 바로 근초왕 시대를 그냥 단박에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밑쪽에 있는 마한이라는 나라. 왜 여러분 사만 있었잖아. 마한 지난 변한 사만 있었잖아. 그 마한. 사만 중에서 제일 잘 나간 나라. 그 마한을 대부분 병합을 합니다. 그만큼 이 근초광 시대가 잘 나가고 있는 시대. 북으로는 고국원왕을 딱 죽이고 남쪽으로는 마한을 병합하고 이 서쪽으로는 중국과 교류하고 남쪽으로는 또 일본과 교류하고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어! 라고 딱 보여준 이 백제의 모습. 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요. 겸손. 네. 왜냐면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네. 여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도 언젠가는 잘 나갈 거예요. 네. 그때 조심해야 돼. 네. 항상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아. 선생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타 강사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해.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저의 착각이라고요. 네. 저도 끝이 보인다고요. 네. 항상 그거를 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요. 지금은 1등이야. 근데 이 1등이 계속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 누군가가 올라오겠죠. 그럼 저는 그때 만족함을 알고 이제 내려가야지요. 그 만족함을 알고 내려가지 못하면 그때부터 내가 참 추해지는 거야. 이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지. 자, 여기 드디어 이제 이 5세기 전성기는 바로 고구려로 설명드렸습니다. 그 고구려의 장수왕이 등장했으니 그 장수왕이 승려 도립을 보내서 바둑두기 해가지고 결국 누가 죽었다? 계로왕이 괴로워 하면서 계로왕이 죽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급하게 결국은 도읍을 한성에서 어디로? 공주 웅진으로 옮기면서 이 과정 속에서 나제 동맹을 체결하면서 그 위기 상황이 오게 되었다. 자, 이제 이 공주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그 공주에 가면 그 웅진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공주에 가시면은 옛날에 그 웅진성이 있었던 그곳이 있는데 이곳이 왕궁이란 말인가 할 정도로 작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공주 웅진 쪽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새롭게 천도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급하게 허둥지둥 도망쳐 와서 겨우겨우 목숨줄 연명하고 있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 정신없는 이 백제를 수습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무령왕이에요. 여러분, 무령왕 누군지 알아? 무령왕 제1교포다? 일본에서 태어났다?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쪽에 이제 아빠 엄마가 일본으로 간 거지. 일본으로 갔다가, 왜냐면 이제 백제하고 일본은 굉장히 친해요.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백제 아빠 엄마가 일본에 가는 과정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무령왕이거든요. 그 무령왕이 다시 돌아온 거야. 예, 돌아오면서 왔더니 이게 정신 하나도 없어요. 백제 왜 이러냐 이거. 거의 망할 일보 직접 가져온 거야. 이걸 좀 정신을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2담로에 자신의 왕족들을 파견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둬야 돼. 22담로. 이게 무엇일까? 이건 아마 백제의 여러 그 행정구역으로, 특수행정구역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 한 구역이 있잖아요. 그게 한 22개가 있었나 봐. 예, 거기에 자신의 오른팔, 왼팔들을 보내가지고 장악을 하는 거지. 그래서 22담로에 자신의 왕족들을 파견했다. 22담로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22담로, 22개의 담로, 22개의 특수행정구역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백제야!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수습이 됐어. 다행이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주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이게 이제 산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왔다면 좁아. 야, 좀 이제 뭔가 좀 백제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세워야 되겠어. 그리고 백제 출발은 어디야? 한강 아니야? 한강 되찾아야지. 정신 차려 백제. 우린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린 한강 가야 된다고. 라고 깃발을 들고 나온 왕이 있어.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성왕. 성스러운 왕. 성왕. 자, 이 성왕은요, 도읍을, 이 웅지는 너무 좁아. 넓은 평야인으로 가자. 라고 그 밑에 있는 사비, 지금의 부여로 옵니다. 오면서, 야, 국호도 바꿔, 이제, 백제. 그러니까 여기 이 성왕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의 백제는 잊어라. 이제 새로운 백제를 만들겠다. 뼈를 깎는 변화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름도 바꿔. 개명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백제 버려. 이제는 우리가 남부여야. 왜냐면 여러분들, 고구려, 주몽, 어디서 왔어요? 부여에서 왔잖아요. 고구려 주몽의 아들, 비류온조 어디서 왔어요? 고구려 왔죠? 그럼 그 뿌린 다 어디야? 부여거든. 부여, 고구려, 백제가 이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 정통성의 출발은 부여라고요. 바로 성왕이, 바로 우리가 그 정통성의 출발, 부여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남쪽에 있는 부여에서 남부여라고 이름을 딱 정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잃어버렸던 우리의 땅, 한강을 되찾자. 라고 하면서 신라, 당시 신라 왕이 누구였냐면 진흥왕이었거든. 이때 이 성왕이 나이가 한 50대. 그리고 이 진흥왕은 19살, 이 20살. 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아들뻘이지 뭐. 예, 아들뻘 진흥왕과 손을 잡고 우리가 고구려 칩시다. 그래서 한강을 되찾으면 신라한테도 한강 좀 일부 좀 주겠소. 신라로서는 한 번도 한강을 차지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백제가 그런 제안을 하니까 좋소 라고 해가지고 손을 잡고 드디어 고구려를 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깁니다. 드디어 한강정을 되찾았습니다. 고구려를 밀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함께 하자던 그 동맹, 새파랗게 어린 진흥왕, 이 진흥왕이 배신을 때립니다. 백제를 공격해가지고 백제가 가졌던 한강 땅을 다 신라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배신이야, 배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 진흥왕 같은 친구는 사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죠.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예. 여러분들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는요, 우리는 친한 친구야, 우리는 동맹이야, 우리는 혈맹이야, 야, 우리는 패를 나눈 사이야. 하지만 국익을 위해선 미안해, 안녕, 언제든지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외교예요. 외교는 여러분들 배신이 난무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 국익을 위해서. 그게 외교거든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외교거든요. 진흥왕은 바로 신라의 국익을 위해서, 사실 친구지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배신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배신한 거예요.
성왕 부르르 떱니다. 이 배신자, 이 진흥왕, 철이, 삐철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결국 둘이 붙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나제 동맹의 결렬. 이 장수왕이 압박해 들어온 과정 속에서 한 100여 년 동안 나제 동맹이 이어졌거든요. 힘이 약하니까 우리끼리 서로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그 동맹이 깨진 그 전투,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관산성 전투라는 겁니다. 이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신라군에 사로잡혀서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그 목은 신라 궁궐 경주로 가서 계단,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궁궐 그 계단 밑에 묻었다고 하죠. 신라 사람들이 밟고 가라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백제인들은 어떨까요? 왕이 죽었어? 근데 그 왕의 시신은 수습도 못했어. 그 왕의 목은 지금 경주에 가서 계단 사람들, 신라 사람들한테 밟히고 있대. 신라 동맹 끝났어 이제. 신라와 백제는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 백제 성왕 뒤에 나오는 왕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무조건 이 신라 복수, 이게 바로 자신들의 숙제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바로 이 복수에 앞장섰던 왕이 누구냐? 그게 누구냐? 바로 무왕이에요. 무왕. 무자가 뭐냐면 싸울 무자거든. 이 신라랑 엄청 싸워요. 엄청 싸워가지고 신라를 막 궁지에 막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자, 싸울 무자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잘 싸우면. 왜? 성왕의 복수를 해야 되니까. 자, 이러면서 이 무왕이 막 신라를 압박했고요. 그의 아들 의자왕도 신라를 막 압박해 들어갑니다. 이때 여러분들 의자왕이 신라의 그 대야성이 있어요. 이 대야성을 함락하는데 이때 이 대야성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성주와 성주의 부인, 그 목을 잘라가지고 백제 감옥 밑에다가, 죄인들이 앉아있는 그 밑에다가 또 묻어요. 이게 성왕의 어떤 복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대야성의 그 성주와 그 부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신라 최고의 실력자 김춘추의 딸과 사위였어요. 이건 또 이 신라로서는 또 충격이죠. 백제는 복수를 한 거고 신라는 충격을 받죠. 결국 나중에 신라가 백제를 칠 때 이때 김춘추의 오른팔 김유신, 이 김유신이 백제 장수들을 사로잡고요. 조건을 내걸어요. 바로 백제, 너희들이 가져갔던 그 성주와 그 부인, 그 김춘추의 딸과 사위의 목을 내놓으면 이 장수들을 살려서 돌려보내겠다. 결국 이 교환이 이루어지죠. 이게 진짜 정말 그랬던 이 백제 의자왕이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막판에 무너져, 막판에. 게다가 이때 알죠 여러분? 나당연합이 결성이 됩니다. 이러면서 순식간에 나당연합이 이 백제를 치러 들어오니까 의자왕이 꼼짝을 못하죠. 결국 의자왕은 항복하고 백제는 멸망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백제 부흥운동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웠다? 일본과 가까웠다.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서 군사를 보냅니다. 백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백제 부흥운동에 그 유명한 백강전투라는 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일본이 백제 도와주러 온 거야. 그것도 일본이 정말 자신의 그 정권의 운명을 걸고 엄청난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무조건 백제 구한다고. 이게 백제하고 일본하고의 관계는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흑치상지 도침복신이에요. 여러분들 고구려 부흥운동 기억나십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은 3연승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건모잠, 안승, 건모잠, 아까 누구였죠, 여러분들? 네, 여기 고연무, 안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흑지상지 도침복신이야. 이거는 흑도복, 태권도복에 검은 띠,
흑도복 떠올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고구려 부흥운동이 먼저야, 백제 부흥운동이 먼저야? 백제 부흥운동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나당 연합이 결성되고 백제가 먼저 멸망하지.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 그 다음이 고구려 멸망하지, 그 다음이 고구려 부흥운동.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나당 연합 결성됐어, 백제 멸망했어, 백제 부흥운동이야, 고구려 멸망했어, 고구려 부흥운동이야. 오케이? 이 단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백제도 무너지게 되죠. 자, 이제 바로 이 한반도의 주인공이 되는 신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박혁거세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고주몽은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뭐야? 신라를 세웠던 박혁거세도 역시 아래에서 태어나네. 오호. 아, 여러분들, 제가 이 신라 청년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왜 김씨 아니겠습니까? 김씨. 예. 김씨들, 경주 김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주 김씨를 만나가지고, 시조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시조는 뭐냐면 그 자신의 그 첫 출발. 예, 출발. 선생님은 우리 집안, 전 경주 최씨예요. 경주 최씨 시조는 최치원이거든, 최치원. 이렇게 다 있어. 몰라? 아빠한테 물어봐, 빨리. 아빠, 우리 시조 누구야? 라고 아빠한테 물어보면 아빠, 엄마가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자, 어쨌건 경주 김씨한테 시조를 물어보면 가끔씩 이렇게 너무 놀라운 답이 나와요. 경주 김씨 시조는 누구니? 네, 박혁거세요. 야, 너가 김씨인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박씨가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신라를 다스린 대부분은 경주 김씨예요. 천년은. 근데 그 출발은 김씨가 아니라 박씨입니다. 예, 이 성씨가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신라를 세운 그 건국 시조는 박씨예요, 박씨.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 네. 자, 이 박혁거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주에서 이 말이 울고 있었대요. 이히히히 하얀 말이. 근데 그 하얀 말이 울고 있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박이 이렇게 알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죠. 그 알 속에서 나온 게 누구였다? 바로 박혁거세였다. 오, 뭐야? 고구려 고주몽도 알에서 나왔고 신라의 박혁거세도 알에서 나왔고. 우와, 옛날에 나라를 세우려면 다 알에서 나와야 되나 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아, 그럼 나라 못 세워요. 예, 안 됐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 자, 이 박혁거세. 그 다음에 이제 석씨, 김씨 이어진데 이 김알지, 바로 이 김알지가 바로 경주 김씨 시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 김씨 시조는 누구? 김알지. 근데 이 김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에서 나와요. 네. 어느 날 여기 아까 박혁거세 같은 경우에는 말이 그 알을 만났잖아요. 말이 그 알을 이렇게 품고 있었잖아요. 알을. 근데 여기는 뭐냐면 말이 아니라 그냥 닭이야, 닭. 예, 닭. 닭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가봤더니 거기 금괴짝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더래요. 그 금괴짝을 딱 열었더니, 그러니까 금괴짝도 어찌 보면 알의 어떤 형상이겠지. 금괴짝을 열었더니 거기에 또 김알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에서 이 김씨. 그래서 김씨가 그러잖아. 이 김이라고 하는 게 그 금이거든, 금. 그래서 김씨가 된 거야. 그래서 금괴짝. 그래서 김알지가 나오는 겁니다. 오, 하여튼 나라를 세우려면 적어도 알이나 이런 금괴짝 같은 뜻은 나와줘야 되나 봅니다. 자, 공통점 기억하시죠? 고구려를 세운 사람, 그 다음에 신라를 세운 사람 다 공통적으로 알에서 나왔다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석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때 4세기가 되면서요, 여러분들 신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이때는 왕도 없어. 신라는 발전이 좀 느린 나라야. 그래서 이게 왕도 아니야. 그냥 왕을 그냥 마립간이라고 불렀대. 그거 좀 뒤지고 있는 거죠. 마립간. 이때 뇌물 마립간이었는데 여기 쳐들어온 게 왜였거든, 왜. 와. 근데 여러분 기억나죠? 이때 망하기 일보 직전 뇌물 마립간의 이 신라를 구해줬던 나라가 누구다? 그게 바로 고구려였고 누구다? 그게 바로 광개토 태왕이었다. 기억나시죠? 바로 요때 있어. 4세기 때. 근데 요게 400년이 400년.
5세기로 넘어오고 광개토는 5세기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5세기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막 밀고 내려와. 신라도 위험해. 충주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손을 잡지 백제랑 나아제 동맹. 자, 그러면 6세기 와가지고 이제 비로소 신라도 아장아장 되던 때를 벗어서 이제는 좀 변화와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 지중왕. 야, 우리는 왜 고구려 백제보다 느려? 우리도 좀 왕 한번 가져보자. 이제까지 마립간 이제 그만. 우리도 왕하자. 그래서 왕이라는 이름도 쓰고요. 야, 왜 우리 국호는 이게 뭐 그냥 도시명처럼 뭐 서라벌, 계림 왜 이러냐? 야, 우리도 나라다운 나라 이름만 가져보자. 라고 해서 이때 신라 뭔가 좀 나라다움을 추구했던 게 지중왕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경. 그 좀 소를 이용해가지고 좀 농사 좀 지어봐. 라고 하는 기록도 나오고요. 그리고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그때 이사부가 있으시고. 예, 우리도 야, 저 영토 좀 넓혀봐. 라고 했었죠. 울릉도. 예, 독도까지 영토를 넓혔던 거. 이게 바로 지중왕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 데 있어 결정타를 매겼던 왕이 바로 법흥왕이에요. 왜 법흥왕이야 말고는 법. 여러분 기억나요? 고구려, 이제까지 고구려는 잊어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였습니까? 소수리왕, 백제도 마찬가지야. 이제까지의 신라는 잊어라. 예, 이제는 새로운 신라다. 라고 해서 법을 만든 율령을 반포했던 왕이 바로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법은 그 얘기하는 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흥왕, 그래서 법, 율령. 그리고 이때 소수리망은 똑같아. 이 법흥왕은 내가 볼 땐 소수리망 따라장이 그대로 똑같이. 야, 저 고구려 보니까 저 여러 가지 이 신들 믿는 걸 하나로 통합한 게 불교였더만 우리도 그렇게 하자. 불교. 그런데 신라는 쉽지가 않아요. 네, 엄청난 반발과 엄청난 반대. 그러자 이제 법흥왕이 불렀겠죠. 차도나, 너가 좀 불교를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차도의 목을 촥 뺐더니 목에서 흰 우유 같은 우윳빛의 피가 팍 솟구쳐 올라오면서 하늘에서 꽃비가 팍 내리는 기적. 이러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이게 바로 부처님의 힘이구나. 비로소 불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이차돈 순교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네, 아마도 이거는 이차돈이 이렇게 그 처형 직전에 이렇게 우유를 머금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붕 위에서 궁녀들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뿌린 게 아닐까.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법흥왕은요, 그래, 이제까지 어떤 이 모습은 다 지워! 우리도 연호 한번 써보자. 건원. 아까 광개토태한테 영락이라는 연호 썼는데 신라도 우리도 건원 한번 해볼 거야.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병부, 국방부죠, 국방부. 이런 병부를 또 만들어주고 군사를 또 제대로 정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흥왕의 모든 정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드디어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진흥왕, 배신의 아이콘! 진흥왕이 등장합니다. 야, 이 진흥왕이 백제랑 손잡고요. 고구려 물리친 다음에 백제를 배신했어. 드디어 한강 지역을 장악한 거야. 그리고 비석을 딱 세우네. 야, 내가 배신해가지고 내가 이 지역을 장악했다. 나는 진흥왕이다. 외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빵! 이게 바로 순수비예요. 북한산에 가시면 여러분 서울 북한산 가시면 이 북한산 순수비가 있습니다. 이 북한산 순수비. 이걸 또 밝혀낸 사람이 있죠. 나중에 조선 후기 추사체의 대가 바로 김정희가 이건 바로 진흥왕 순수비야 라고 밝혔던 그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딱 순수비 세웠고요. 화랑도. 이 화랑도를 또 정비해가지고 야, 화랑도가 왜 이렇게 너희들끼리 이렇게 뭐 사교 모임처럼 하고 있냐? 이런 거 하지 마! 국가를 위한 조직으로 바꿔! 라고 해서 화랑도도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진흥왕 때 보여준 모습인데 자, 이 과정에서 법흥왕 때 금관가야를 멸망시킵니다. 금관가야는 이미 여기 광개토 태왕 때 그 왜를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왜가 이 금관가야 영역까지 들어오거든요. 여기까지 고구려 군대가 들어오면서 금관가야 이때부터 힘이 빠졌어. 근데 결국 힘이 빠진 그 금관가야를 법흥왕이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후엔 바로 대가야. 예, 진짜 이 금관가야 이후에 그 가야를 실질적으로 그 연맹을 이끌고 있었던 나라가 대가야인데 대가야도 결국 진흥왕 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어쩌면 이 진흥왕 때 이런 대가야를 병합하면서 신라의 어떤 그 힘을 보여주고 있더라. 바야흐로 6세기 신라 전성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7세로 넘어왔어. 자, 이제 이 한반도를 한번 우리가 한번 장악해보자. 누구랑 손잡고? 당나라와 손잡고. 이게 바로 나당연합. 근데 나당연합을 이루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춘추가 이 백제가 계속 이제 백제는 지금 이제 관산성 전투 이후에 정말 라랑라랑 되고 있잖아요. 막 압박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 김춘추가 도움을 달라고 고구려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구려 때 이제 그 연개소문, 당시 그 고구려 실세가 연개소문이었는데 그 유명한 평양회동이에요. 그 연개소문한테 좀 도움을 달라. 옛날에 광개도 태왕처럼 우리 힘드니 좀 도움을 달라. 라고 했는데 그때 연개소문이 야, 너 도움 줄 수는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바로 네가 빼앗았던 그 한강 지역. 그거 원래 우리 거거든. 그거 돌려내. 장수왕이 우리가 그 한강 지역 자기 너가 지금 뺏은 거 아니야. 돌려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김춘추가 야, 그 한강 지역을 어떻게 뺏은 건데 우리의 할아버지 진흥왕께서 그 정말 그 역사에 남을 그 배신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대중에까지 빼앗은 건데 이걸 어떻게 돌려줘?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난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연기소문이 야, 너 됐어. 너 감옥에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옛날에 토끼와 자라. 여러분 토끼와 자라 이야기가 있죠. 자라가 그 용왕님의 그 건강을 위해서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 라고 해서 토끼를 데려오잖아요. 용왕궁에 끌려왔던 이 토끼가 황당한 거야. 내 간을 지금 빼낸다고 하니까. 그때 그 토끼가 꾀를 내죠. 아이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간을 지금 땅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말리느라고 냅두고 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풀려나잖아요. 그리고 빠이빠이 하잖아. 이게 생각난 거죠. 그래서 김춘추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왕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전달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바꾼 거죠. 여기서 이제 꾀를 낸 거죠. 결국 김춘추가 풀려났고, 네. 그리고는 뭐, 안녕이지 뭐.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게 고구려와의 어떤 연합이 깨지면서 당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나당연합이 되는 거야. 나당연합으로 결국 백제 멸망시켰고, 고구려 멸망시켰고, 다음에, 이 당나라가 분명히 나당연합에 의해서 고구려 멸망시키면 고구려는 당나라 거, 백제 멸망시키면 이건 신라 거 이렇게 밀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네. 결국 나당연합에서 나당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바로 매소성 기벌포 전투. 이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당나라를 물리치면서 결국 문무왕 때 김춘추의 아들이에요. 예, 태종 무열왕인 김춘추고 그의 아들 문무왕 때 드디어 삼국 통일을 이루어내고 있더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는 이렇게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가야 김수로. 예, 이 세운 사람 김수로도 또 아래서 나와요. 가야를 세운 김수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늘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 노래를 따라 부르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의 김해 지역이에요. 어떤 노래였냐면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너의 머리를 잘라 구워 먹겠다. 뭐 이런 노래를 부르라는 거야. 이거 거의 제가 볼 때 지금 동물 학대입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요즘 이런 거 하면 이분들 무서운 분들이에요. 어쩌면 그걸 부르니까 하늘에서 알이 내려온 거야. 그 알에서 나온 게 바로 김수로. 또 알이야. 그죠? 고구려 주몽도 알에서 나와, 신라 박격것이 또 알에서 나와, 가야 김수로도 알에서 나와.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알에서 나와야 나라를 건국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럼 물어보세요. 엄마 나 알에서 나왔어? 네, 그러면 답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물어보라고 했더니 하지 말고. 자, 어쨌건. 자, 이게 바로 구지가라는 거야. 거북구자야. 예, 거북이를 부르는 노래, 거북구지가. 자, 이러면서 이 김수로를 이 김수로 또 부인이 또 누구냐면 허왕옥이야, 허왕옥. 이 허왕옥 어디 사람인 줄 아세요? Where are you from? 허왕옥? I'm from Indo. 인도에서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김수로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다문화 과정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문화 과정을 이루신 분. 예, 그래서 인도. 그래서 지금 허씨면은 요쪽 그 허왕옥 그 집안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이것도 한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성이 허씨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김수로를 중심으로 한 김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야가
연맹체를 형성했죠. 그런데 그 금관가야가 중심이었는데 광개토 태왕의 공격에 의해서 힘이 빠진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 힘이 대가야로 연결돼요. 대가야로. 그래서 금관가야 연맹, 대가야 연맹 이렇게 이어지는데 결국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멸망하고 대가야는 결국 진흥왕 때 멸망하게 되더라. 여기 금관가야 출신이 김유신 집안이에요. 네, 김유신 집안. 나중에 김춘추와 김유신이 그렇게 해서 김춘추는 정치, 이 금관가야, 이 저기 뭐냐, 김유신 집안은 군사력 이 연결되어 가지고 바로 삼국통일의 기초를 쌓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백제를 멸망할 때 그 백제에서 맨 마지막에 그 5천 결사대를 이끌었던 게 계백 아니겠습니까? 그 계백과 맞서 싸웠던 게 김유신이에요. 예, 김유신이었는데 초반엔 이 계백의 백제 5천 결사대가 승리를 거둬요. 예, 막아낸단 말이지. 그때 이제 결국은 신라에서 이 기세를 좀 뒤덮기 위해서 관창을 보내잖아요. 아유, 이게 어린 게 와가지고 계백한테 잡힌 거죠. 어린 게 와가지고 뭐 싸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여워. 그래서 예, 돌려보내죠. 또 와! 또 돌려보내죠. 또 와! 아이 자식! 결국은 이제 관창이 좀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또 화랑의 이야기. 예, 그 기세에 의해서 또 김유신 부대가 밀고 와가지고 결국 계백의 5천 결사대가 무너지는 이야기까지 이게 바로 백제 멸망 마지막에 담겨있는 이야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재밌죠? 네. 아, 정말 이 삼국시 정말 이 배신과 연합과 막 이런 것만 난무하는 예,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삼국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 최종 승자는 바로 신라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또 즐거운 이야기, 역사 이야기 다음 시간에 만나요.